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오늘은 매크로 사용할 때 에러가 발생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되어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마침 적당한 질문도 올라와져 있는 것 같아서 선택을 해봤는데 질문 내용을 보시면 숨겨진 행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데 에러가 자꾸는 안 돼요. 버전은 윈도우 7에 2007 버전 쓰고 있고요. 이런 코드를 이용해서 작업하고 있대요. 간단한 두 개의 순환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열과 행을 순환하면서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서 지우는 코드예요. 근데 이제 이런 에러들이 딱 발생을 하면 이게 왜 에러가 발생되어지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숨겨진 로우는 정상적으로 삭제가 되는데 숨겨진 컬럼은 에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인제 작업을 해야 된다라 그러면 이게 좀 난감하죠. 사실은 인제 여기 에러가 나타나지는 위치도 표시를 해 주셨긴 했는데 파일이 없죠. 우리가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매크로 같은 것들을 쓰려고 그럴 때 에러가 발생한다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구문 오류죠. 명령어를 잘못 구성해서 에러가 발생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하고 이 코드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 에러가 발생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크로 관련된 에러들을 해결해 드리려고 그러면 파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파일에서 이 코드가 동작이 되어질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걸 조치하는 방법에 대한 해결 방법을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사실 답변을 해 주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질문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일단 뭐 데이터가 따로 없기 때문에 별도의 예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하나 열어 보면 제가 테스트 1 부터 6 까지 비슷한 형식의 숫자만 다르게 들어가져 있는 표들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 있는 표들을 대상으로 아까 질문에서 사용한 코드를 이 모듈에 그대로 입력을 해 놨어요.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 또는 Alt F11 누르면 제가 이런 VB 편집기 창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질문하신 분이 작성해 놓은 코드를 그대로 올려 놨어요. 코드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 가지고 일단 이런 방식의 그 코드를 동작 테스트를 일단 먼저 해 봐야 정확하게 얘가 동작이 되어지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확인을 좀 해봐 드리면 몇 개의 열을 제가 일단 이렇게 색깔을 칠해 놓고 숨겨 볼게요. 숨기기. 얘도 숨기기. 그리고 행도 제가 요 부분만큼을 요렇게 색깔 칠해 놓고 숨기기 해 볼게요. 그럼 인제 제가 지금 이 표에는 두 개의 열과 몇 개의 행 범위를 제가 숨겨 놓은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매크로가 동작되어지는지를 봐야 되니까 제가 버튼을 따로 만들지 않고 요 매크로를 바로 코드 창에서 실행을 해 볼게요. 펑션 키 F5 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표준 도구 모음에 여기 서브 사용자 정의 폼 실행이라고 하는 명령 아이콘이 있죠. 이걸 클릭하셔도 돼요. 얘를 클릭을 해 보면 별다른 인제 반응은 없어요. 동작이 되졌는지를 확인을 해 보면 여기 A열부터 J열까지 이 열 번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 숨겨져 있던 행들도 다 사라졌어요. 보시면 지금 행이 18 행까지밖에 없는데 다른 애들 보시면 전부 다 23 행까지 제가 데이터를 넣어 놨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 데이터와 행 데이터가 다 축소되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동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코드는 일단 어떤 거하고도 대응되어지면서 동작을 하냐면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제가 필터를 걸어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만 화면에 표시를 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필터를 걸어 놨으니까 여기 4 행부터 22 행까지의 사이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이런 자동 필터가 걸려져 있는 표에서 매크로를 테스트해 보면 F4 키 눌러 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필터가 걸려져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 건 알 수 있는데
요 필터를 해제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탭에 필터 명령을 다시 클릭을 해보면 데이터가 더 보여지진 않죠. 왜 그러냐면 이 숨겨진 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명령을 이용해서 숨기는 거하고 자, 그 다음에 자동 필터로 숨겨져 있는 것들 두 개가 모두 대응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의 코드를 쓰려고 그럴 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내가 자동 필터를 걸어서 화면에 표시되어진 거 말고 다 지워야 되겠다. 그럼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코드를 저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에러가 발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왜 발생되어지는지를 한번 확인을 시켜봐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열을 몇 개 숨겨놓고 행도 몇 개 그냥 범위 잡아가지고 숨겨놓을게요. 자, 이 상황에서는 제대로 동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셨어요. 자, 그럼 이제 뭐만 더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우리가 데이터 탭에 필터를 적용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원하는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되어질 수 있도록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화면 가리니까 다른 쪽에서 제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135 이렇게 홀수 3개의 값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숨겼던 행 중에 조건에 맞지 않는 행이 표시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얘도 숨겨져야 된다. 얘 제가 따로 숨기기도 해볼게요. 자, 그럼 자동 필터와 숨기기 기능을 이용해서 행도 여러 개 숨겨져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Alt F11 누르고 자, 이 코드를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복귀 에러가 발생되어지죠. 자, 요 내용이 바로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분이 화면에 캡처해 주셨던 그 에러예요. 자, 디버그 버튼 클릭해 가지고 보면 요 컬럼 그러니까 열을 삭제하는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에러 같은 것들이 왜 발생되어지는지 중단시킬게요, 제가. 에러가 발생되어진 위치에서 중단시키려고 그러면 요 재설정 단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클릭해 주면 에러가 이제 멈춰 있죠. 자, 그럼 에러가 왜 발생되어지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인데 아까 제가 자동 필터라고 하는 것들은 자동 필터로 화면에 표시되어져 있는 애들 말고 그러니까 화면에 나타나지지 않는 애들도 아까 그 코드를 이용하면 삭제되어진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죠. 자, 근데 물론 이 자동 필터라고 하는 것들은 레코드, 행에 대응되어지는 명령이기 때문에 열과는 무관하죠. 우리가 열 방향으로는 필터 걸 수 없잖아요. 자, 그럼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네 번째 시트에서 자동 필터를 걸어서 홈, 데이터 탭에 자동 필터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필터를 원하는 조건으로 한번 135만 클릭해가지고 보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F열을 한번 숨겨볼게요. 자, 숨기기 하면 여기 지금 E열과 G열 사이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행이 하나, 열이 하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들어가져 있다는 얘기는 이 열이 선택되어 있다는 건데 테스트를 하실 때 이렇게 숨겨진 열을 선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숨겨진 열만 선택하는 방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 열을 하나 선택하려고 그러면 마우스로 클릭을 할 수는 없으니까 선택이 안 되어져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여기 수식 입력줄 왼쪽에 이름 상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F열 주소를 입력을 해볼게요. F 콜론 F 이렇게 해서 엔터키 딱 눌러주면 이렇게 선택되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제가 이 열을 삭제하기 위해서 리본 메뉴 홈 탭에 여기 삭제라고 하는 쪽에 아래 텍스트 명령 클릭을 해보면 시트 열을 삭제한다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했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삭제가 안 되어져 있는 거죠. 다시 시트 열 삭제. 그죠? 사실 이 열 삭제라고 하는 명령은 자동 필터가 걸려져 있는 표에는 적용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동 필터를 걸어놓고 조건을 설정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조건까지 설정했다라 그러면 얘가 제대로 동작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명령들이 왜 에러가 발생되어지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 엑셀 화면에서 똑같은 작업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매크로라고 하는 것들은 엑셀을 조작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엑셀에서 지원되지 않는 동작은, 엑셀에서 지원하지 않는 동작은 매크로로도 에러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다 에러가 발생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엑셀 기능을 이용해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VBA 자체 기능을 이용해서 매크로 같은 거 만들면 이것과 무관하게 동작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삭제, 이런 명령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건 엑셀의 명령을 이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원인을 확인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당연히 필터가 걸려져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매크로가 동작하도록 만들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제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작업을 해보면, 자, 여기에다가 조건을 하나 추가를 해야죠. 뭐냐면 지금 현재 시트에 필터가 걸려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액티브 시트에 오토 필터 모드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게 자동 필터가 걸려져 있으면 true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펄스일 때만 요 아래 코드가 동작하도록 만들면 돼요. and if.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들였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한테 안내를 해줘야 된다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else 이렇게 적어서 메시지 박스 하나 띄워주면 되겠죠. 자동 필터가 걸려 있으면 동작하지 않는다. 설정된 시트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깔끔하긴 하겠죠. 그럼 이제 제가 이 매크로를 바로 동작을 시켜보면 얘는 지금 자동 필터가 걸려져 있으니까 이 메시지 창이 뜨면 돼요. F4키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에러 메시지가 반환되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다시 코드 창에 돌아갈 수 있고, 그럼 이제 이 코드들이 동작되어지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죠. 자동 필터만 걸려져 있지 않다면. 자, 그럼 이 코드만 이제 보면서 이 코드가 갖고 있는 문제를 조금 해결해 드릴 테니까 참고 삼아서 한번 잘 보세요. 이분이 순환하는 동작을 두 가지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안에서 이제 if문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삭제하는 코드를 넣어놨는데, 요걸 if문을 한 줄로 이렇게 딱 써놨죠. 여기 보면 뒤에 else로 끝나고 있는데, 사실 이 조건이 만족되어질 때 삭제를 하실 거기 때문에 else는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삭제할 필요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얘를 좀 보기 좋게 정돈을 시켜봐 드리면, then 조건이 만족되어질 때 얘가 이 아래줄에 나오는 게 좀 더 깔끔하겠죠. 줄 자체는 길어지지만 코드가 이해하기 쉬워져요. 자, 얘도 제가 아래줄로 내려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and if.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요 columns라고 하는 속성에 요 LP에 해당하는 요 숫자가 들어가져 가지고 현재 열의 속성이, 셀 속성이 전부 다 숨겨져 있는 거다라 그러면 얘를 삭제하라 이건데, 요 열 범위 전체와 얘는 동일해요. 자, 그러니까 요 인타이어 셀, 인타이어 컬럼이라고 하는 것들은 셀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선택해 가지고 작업할 땐 쓰지만, 그렇게 컬럼스, 로우스 이런 거 쓰려고 할 땐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도, 여기도 당연히 삭제죠. 열 삭제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로우스 이런 거 쓰실 때는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럼 구문이 좀 더 짧아지니까 보기가 좋아지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자, 보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해가 잘 되는 코드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 true 이런 것들도 사실 true일 때 이거 하는 거면 이거 쓸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true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놨다라 그러면 문제는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쓰시는 건 상관이, 뭐 삭제해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나중에 지우시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지워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라인이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얘를 굳이 이 아랫줄에다 안 넣고 아까처럼 이렇게 다시 하는 게 좋죠. 자, 이제 얘는 지우고 하면 굉장히 짧은 라인이 완성되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얘도 지우고 얘도 한 줄로 맞춰주면
자, 그러면 아까는 제가 왜 이거를 아랫줄에다 넣어가지고 end if 적고 그랬냐. 가로로 기니까 그런 거예요. 가로로 길면 가속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짧아졌을 때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코드의 아쉬운 부분들을 조금 더 건드려 보면 이런 게 있죠. 여기 256하고 6553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요거는 그 2003 버전의 XLS라고 하는 확장자를 갖고 있는 파일에 열 개수와 행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유연하게 2007을 아까 쓰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열이 16,000개는 넘거든요. 횡도 100만 개가 넘잖아요. 그럼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데이터가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제대로 동작 안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식의 코드를 넣어놓는 게 좀 더 좋겠죠. 콜럼스. 이게 열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카운트 이러면 열 개수가 나와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로우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썼기 때문에 얘 카운트하면 행 개수 나오거든요. 사실 이렇게 적으면 좀 더 완전한 코드가 되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 들어갈 때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 공개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그 코드들을 참고하면서 이런 코드를 만들어 나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매크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당부를 하나 하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이런 거 공부하시려고 하면 일단 요 VB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불변의 진리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뭐 유튜브나 책 같은 걸 통해서만 공부를 그 인터넷상에 공개되어져 있는 것들만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런 책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번쯤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정리되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몇 번 완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이런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러가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지라고 하는 것들까지 한번 쭉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